이번 시간에는 띵틀 뛰어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띵틀이 크게 5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달려오는 스피드를 이용하는 도움닫기 동작, 그 다음에 달려온 스피드를 위로 뛰어 올려주는 발 구르기 동작, 발 구른 상태에서 띵틀을 잡아주는 손 짚기 동작, 그리고 공중의 자세, 공중 자세 동작, 그리고 떨어진 착지 동작,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동작 조금 더 세심하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움닫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닫기는 말 그대로 멀리뛰기와 똑같이 이 띵틀이 멀리뛰기와 높이뛰기를 혼합한 형태라고 했잖아요. 달려오는 스피드를 최대한 붙여서 높게 뛰어가는 형태로 됩니다. 올림픽 도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속력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속도만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높은 형태도 아니고 또 그렇게 빠르게 달려올 수 있을 만큼의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조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그 정도 힘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달려오는 힘을 수평적인 힘을 수직적인 힘으로 바꾸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스피드를 붙이기 위해서 마지막 3보는 빠르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천천히 달려오다가 마지막 3보를 빠르게, 우리 높이뛰기 할 때도 천천히 달려오다가 리드를 맞춰 달려오다가 마지막 구간을 굉장히 빠르게 가거든요. 멀리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리듬에 맞춰서 통통통 오다가 마지막 구간 전속력을 내는 거거든요. 띵틀도 그 정도 구간으로 달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냥 무조건 띵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앞쪽에 두고 내가 발 구르기 할 동작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응시를 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 산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찍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 구르기 동작입니다. 발 구르기 동작은 도움닫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달려오는 수평적인 힘을 수직적인 힘으로 바꿔주는 공간이 발 구르기 동작이라고 했잖아요. 와서 무릎을 구부려서 올라가는 동작이 이 발 구르기 동작이 되는데, 이 발 구르기 판을 보면 선생님이 색칠을 하얀색으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발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보다 앞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뛰었을 때의 띵틀에 내 몸이 닿아서 내가 부상을 입을 수 있고요. 여기보다 뒤쪽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손을 짚어야 되는 공간이 너무 멀어져가지고 사실상 짚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름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한 판이잖아요. 그럼 이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발을 디뎌야 되려면 이 가운데 부분 쪽에 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탄성이 더 좋거나 예를 로이터 구름판처럼 이렇게 팡팡 튀어 올라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뒤쪽에서 밟아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 구름판은 가급적이 이 가운데 부분에 밟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구름판은 따닥 한 발씩 거꾸로 밟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시에 밟아야 됩니다. 두 발이 동시에 밟아서 올라가야지만이 두 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발이 짝짝이로 가게 되면 내 몸 자체도 손이 짝짝이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있어요. 반드시 두 발로 잡는 겁니다. 옆돌기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옆돌기 같은 경우에는 한 발이 따로 나가서 잡기 때문에 이 발이 다르게 나가도 상관없겠지만, 띵틀은 이 좁은 공간을 반듯하게 뛰어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발이 동시에 여기에 닿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네, 물론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발이 들어가 있는 공간, 내 발이 맨 마지막에 오른발이 가든 왼발이 가든 크게 상관없지만 한 발을 물러서 들어가는 연습. 그 다음 이게 잘 되면 조금 더 뒤로 가서 들어가서 뛰는 연습. 조금 더 잘 되면 뒤로 가서 뛰는 연습. 자, 이렇게 두 발을 동시에 뛰어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시선 처리인데요. 아까 우리 도움닫기 할 때는 시선을 내가 찍어야 될 곳, 저기를 바라보고 두세 발 앞에서 시선을 멈추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선을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난 이제 여기 뛰어 들어갈 거예요. 계속 여기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발 구르기 동작에서는 이제 내가 손을 짚을 곳에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도움닫기에서는 발 구름판을 봤다면 발 구르기 동작에서는 빠르게
내가 찝어야 될 손 동작, 손 짚어야 될 부분 동작을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려오는 힘을 무릎을 구부려서 올려가는 것. 두 발이 동시에 밟아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각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직으로 뛰어 올라가면 약간 사선으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앞쪽으로 뛰어 넘어가면 이 구름판 각도에 따라서 튕겨가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충분하게 안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손짚기 동작입니다. 선생님이 띵틀 1단 상판 위에 세 개의 칸을 놔뒀어요. 나로부터 가까운 쪽을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구름판 쪽에 가까운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을 짚거나 2번을 짚어서는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2번을 짚어서도 잘만 짚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띵틀을 넘어가려고 하면 띵틀에서부터 먼 쪽, 그러니까 즉 3번 쪽에 여러분의 손이 닿아야지만이 이 띵틀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놓으면 올라갈 때 여러분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공중에 뛰어 넘어가야 되는 공간이 너무 멀어서 여러분이 이걸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달려올 때에 여러분이 뛰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 몸이 앞쪽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손을 이 3번 자리에다 짚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띵틀이 낮으면 더 안전할까요? 높으면 안전할까요? 정답은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내 키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너무 낮으면 이 띵틀 1단으로 놔볼게요. 보면 이게 여러분이 짚어야 될 공간이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단이나 2단이 뛰어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1단, 2단이 뛰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얘보다 더 높은 게 그러면 손을 짚기가 편하니까 되느냐? 그건 또 점프가 되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높이는 여러분의 키의 절반 정도. 이게 6단은 높이가 80cm잖아요. 80cm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키가 160이 넘는다고 하면 6단의 높이가 적당하고 5단은 70cm이기 때문에 140 정도. 140에서 150 사이는 5단, 140보다 키가 좀 작다면 4단 이렇게 좀 내려가는 형태로 잡아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짚는 손의 위치가 3번 쪽이라고 했는데 손을 양쪽 옆을 잡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옆을 잡을 때 만약에 제대로 이걸 잡지 못하면 한 손이 미끄러질 수 있겠죠. 미끄러지면 여러분의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상판 위에 잡는 것을 여러분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옆을 잡을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잡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여기 위에다가 놓는 것이 더 좋은데요. 손을 바닥을 펴서 힘이 모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눌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앞쪽으로 나가면서 각도가 너무 완만하면 잡았을 때 여러분 손이 미끄러지거든요. 가급적이면 위에서 누르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팔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팔이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이 수직으로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수직으로 있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 점프가 되었을 때 여기서 팔이 수직으로 가는 겁니다. 점프가 되었을 때 팔이 수직으로 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 이 손짚기 동작에서 중요한 것은 이 3번에 손을 짚어야 되는 것도 있고 손을 펼쳐서 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두 손이 발 구르기 동작과 마찬가지로 두 손이 동시에 닿아야 됩니다. 이 손이 이런 식으로 닿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이 동시에 짚어져야지만이 내 몸이 반듯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손을 짚었을 때 어느 한쪽 손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에 힘이 없다면 내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져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왼쪽 손에 힘이 없다고 하면 내 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구르기 할 때 양손의 힘 중에서 한쪽 손에 힘이 빠지면 그쪽 방향으로 굴러서 떨어진 거하고 똑같이 띵틀도 한쪽 손에 힘이 없다고 하면 부상의 위험성도 따르고 그쪽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떨어진 지점을 보면 내가 어떻게 힘을 줬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양손의 힘을 딱 줘서 내 몸무게를 충분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이 손짚기 자세는 여기서 1번 점프가 됐잖아요. 점프가 되고 나서 다시 그것을 한 번 더 위로 점프를 하는 제2의 점프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1번 점프, 2번 점프.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손동작 자세입니다.
자, 네 번째로 공중동작 자세입니다. 공중동작은 손짓기 자세 이후에 공중에 떠있는 자세인데요.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내 몸이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고개를 들어서 전방 멀리 자세를 멋지게 나와야 되고 가슴을 밀어서 최대한 뭐라고 할까요? 균형 잡힌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착지 동작입니다. 이 동작의 성패가 이 착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착지는 양발을 모아서 떨어져야 되고 벌리거나 앞뒤로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무릎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두 발을 모으고 떨어진 다음에 마무리 자세를 취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높게 멀리 나갈수록 좋은 점프 자세, 착지 자세가 되고요. 착지는 빠르게 벌려진 다리가 빠르게 모아질 수 있도록, 공중에서 벌려진 다리가 빨리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 무릎이 구부러졌다가 펴져야 됩니다. 무릎이 선 채로 떨어지게 되거나 무릎이 벌어진 채로 떨어지게 되면 내 몸에 충격이 많이 흡수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을 모아서 내 몸에 충격이 최대한 분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움닫기 구간은 마지막 2, 3보를 빠르게 뛰어준다. 그 다음에 발구르기 자세는 여기 보인 흰색 선에 두 발이 동시에 무릎을 구부려서 올라가줘야 된다. 동시에. 그리고 1번, 2번, 3번 중에 3번의 손을 펴서 제2의 점프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중에서 자세를 잡은 다음에 두 발을 모아서 떨어지는 자세. 이것이 손짓기 자세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방금 배운 동작을 생각해보면서 뜀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전에 뛴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발 모아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착지 자세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오고 난 다음에 발구르기 두 발로 해주고 뜀티를 3번에다가 그리고 발을 최대한 빠르게 벌렸다가 오므리면서 충격 흡수해주는 거. 자, 여러분도 연습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화이팅!